드디어 이재명이 개항을에 공천됐네요. 이거 공관위원장 이야기가 더 웃깁니다. 민주당 공관위원장. 드디어 이재명이 피칠갑 발언을 한 홍영표를 오늘로서 정확하게 싹 잘라버리고 룡명대전, 명룡대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룡명대전이라고도 하는데 레디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 민주당 친문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있겠습니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건국전쟁, 영화 건국전쟁이 105만을 돌파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동작을에서 나경원을 상대로 류삼영 총경을 공천 확정 지었는데 홍영표는 역시 컷오프가 확정됐습니다. 나경원 후보한테 선물을 안겨주는 건지 류삼영이가 거가가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텐데 어쨌든 고르고 골라도 인물이 없다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류삼영 총경이 저기 가서 과연 이길지 나경원이를 상대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민주당은 공천도 웃기지만 임종석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뭐라고 하냐? 이거 임종석이 홈페이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기동민을 컷오프 하면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유감이다.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 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설명 아예 안 한다. 홍영표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유감이다. 민주당이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다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이재명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뭔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뭔가 딱 냄새를 풍기죠. 이재명 네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네 속에 감추어둔 궁sem이 뭔지 이제는 충분히 알겠다. 각오해라. 곧 임종석이가 움직이면 많이 따라 움직입니다. 임종석이가 선전포고를 이렇게 하네요. 이제 요거 가지고 또 한 며칠 시끌벅적 할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게 일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아무리 험악한 이슈든 어쨌든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영향 미치는 거하고 이슈가 지속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이렇게 이슈가 가라앉을만 하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임종석이 나서는 겁니다. 임종석이가 또 우리 보수 우파를 도와줄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결심을 할 것이냐. 이낙연이 입이 귀에 가서 걸렸다 하는 걸로 이거는 논평을 대신하기로 하고, 자, 이재명이 드디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공관위가 민주당 공관입니다.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하는 말이 더 배꼽을 잡게 만듭니다. 이재명을 왜 단수로 공천했느냐라는 질문에 그 배경에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평가를 받았고, 와우, 이재명이 심사평가 받았다고 합니다.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도대체 이재명을 어떻게 검증했길래 문제가 없습니까? 전과 사범도 사범이고 지금 걸려있는 것만 해도 평생을 감옥에서 햇빛 보기 힘든 사람을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로 배꼽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그러면서 아마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서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다른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 다른 사례 피칠갑이 홍영표 하면 딱 나오면 벌써 10명이 탈당했는데 앞으로 줄줄줄 이어지겠죠. 그런데도 다른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이거는 진짜로 배꼽을 터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자 원희룡이 이 대결이 성사되자 프레임을 딱 나눕니다. 지역 일꾼이냐 범죄 혐의자냐. 요렇게 딱 요 프레임. 이제 다른 프레임도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원희룡도 나름 선거를 5번이나 해본 선거의 귀재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인데 선거의 귀재 이 사람 선거할 줄 알아. 진짜로 선거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원희룡이 딱 프레임을 첫 번째 프레임, 이 프레임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세 번째 계속 5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딱 이야기하는 게 지역 일꾼이냐 범죄 혐의자나. 원희룡은 이천수를 데리고 다니는 거 봐도 아시다시피 지역 일꾼으로 지금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개항은 변해야 발전한다.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도 특정 정당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항도 마찬가지. 범죄 혐의자냐 개항의 일꾼이냐. 자,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 이라고 끝에 썼습니다. 클린스만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고 먹튀. 자,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 원희룡은 히딩크라는 거고 클린스만은 이재명이라는 얘기죠.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 그러면서 글 말미에는 개항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라면서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원희룡이 한다고 하면 진짜 합니다. 자, 이 지금 이제 그 원희룡의 첫 번째 프레임은 알겠습니다. 아마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범죄 피의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재판에 걸려 있는 것만 해도 선거를 못 치를 정도로 재판에 걸려 있고 거기다가 지금 잘 보면 이거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하고 1대1 맞짱 토론이 지금 방송사에서 신청했는데 한동훈은 철컥 받고 이재명은 아직 답이 없죠. 원희룡하고 1대1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지역방송에서 하지만 그 지역방송을 전국이 다 쳐다보고 생겼잖아요. 전국 국민들이 다 이거 안 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그 지역방송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뭐 경인TV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누가 되더라도 그 지역방송은 시청률이 대박이 터질 텐데 자 여기서 원희룡이가 프레임 첫 번째 딱 꺼내면서 프레임하는 게 범죄 피해자입니다. 범죄 혐의자냐. 원희룡은 지금 개항 의뢰 가는 게 뭐 때문에 갔죠? 첫 번째는 우리 정치에 이 크다란 돌멩이 덩이가 하나 있는데 이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간 겁니다. 둘째는 우파,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는 식으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갈 때는 두 번째가 먼저였고 직접 가서는 돌덩이론이 나왔죠.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은 지역의 일꾼이냐 범죄 혐의자냐.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쳐다볼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밀어야 될 거는 뭐냐. 밀어줘야 될 거는 1대1 맞짱 토론만 해봐라. 국민은 궁금하다. 듣고 싶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속셈은 지금 여기서 딱 나오죠. 자, 이재명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재명은 개항 의뢰 본인을 단수 공천하면서 비례대표로 도망간다는 이야기는 오늘로서 끝. 비례대표로 도망은 이제는 좀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뭐 유동규도 참전했는데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자 비례대표는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거 개항 을에서 무조건 당선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떨어지면 이재명은 사실상 뭐 정치적 가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도 당대표만 지고 있어도 이재명은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속생으로는 당대표를 끝까지 고수하고 그럼 당대표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8월달에 올해 8월입니다. 올해 8월달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 있죠. 거기서 한 번 더 장악을 하는 방법이 당대표의 직을 지금은 살짝 내려놓을 수도 있다. 선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선거는 어차피 참패하는 걸로 자기네들 진영에서 분석이 나왔죠. 이거 제가 어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 분석했을 때 이번 선거는 참패다라는 분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당대표의 직을 가지고 갈 거냐 놓고 갈 거냐 요거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요거 하면 관심 포인트로 두고 짚고 넘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개항 을에서 최근에 생긴 상황 이것도 아주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세상에 3.1 운동 기념식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독립운동가의 손녀를 참배 거절시키는 저 민주당 요거는 개항 주민들이 다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독립운동가의 호손을 그럼 3.1절 행사를 뭐 때문에 하는데 3.1절 행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 민주당. 민주당은 친일파 정당이라고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보기 싫어요. 독립운동가 후손이 나오니까 딱 손으로 제재 카트.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어제 확실하게 댓글로도 달았는데 이 사람이 윤환이라는 사람입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데 그것이 충격적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봉투 일련에 또 돈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추가되면 한 달 전에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이번에는 영장을 기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그 협회장 선거가 있었을 당시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의 선거를 돕는 변호사 등에게 가장 최소로 1억 3천만 원 이상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 사실이 새로운 영장 재청구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남욱도 변호사예요,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건넨 현금 3억 원 중에 일부로 보고 오늘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포함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엄희순 부장검사팀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 건너간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무려 10명 이상의 변호사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이건 송영길이하고 급이 좀 다르네요. 송영길은 300만원씩인데 이거는 1,000만원씩 봉투 돌렸네. 이거는 3배가 넘는 금액 1,000만원씩을 담아서 돌렸고, 선거 말미에 해단식에서 추가로 3천만원 등 최소 1억 원 이상, 1억 3천만원 이상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누구 진술이냐? 박영수 진술이냐? 아니요. 남욱 진술이냐? 그것도 아니고 변호사들 진술입니다. 돈 받은 변호사. 자, 이렇게 되면은 받은 사람이 특정되니까 확실하게 걸려들죠. 검찰은 지난 18일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여기 법무법인 강남이죠, 여기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에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런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물증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돈 전달 대상, 그리고 일시, 액수 등을 포함해서 남욱이 곧 돈을 뿌릴 거다, 돈 뿌리는 주체는 남욱이 될 거다, 변호사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안 주면 움직이지를 않는다. 야, 우리나라 변호사 사회가 이렇게 썩었네요. 이렇게 썩었어요. 변호사들한테 돈 줘야 된다,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하면 리바이벌 되는 거죠. 바로 송영길 쪽에서도 호남 지역에는 돈 안 주면 안 움직인다는 녹취 들어보신 적 있죠. 송영길이가 봉투 열렸네 할 때 그때 돈을 왜 줘야 되느냐? 호남이냐? 호남 지역에는 돈 안 주면 안 움직여. 이게 녹음 파일이 전국적으로 싹 다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변호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변호사 사회. 자, 돈 뿌리는 주체, 남욱이 곧 돈을 뿌릴 것, 그런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박영수도 어느 적당히 해야지 상당히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에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 자금 등 선거 전반 관리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였다? 바로 캠프 자금을 관리했다. 캠프를 관리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캠프, 그 변호사협회 회장 캠프입니다. 회장 선거 캠프에 선거 전반 관리에 캠프 자금을 관리한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가 이 지경이 됐네요. 저는 변호사들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돈 받았다면 일단 변호사들 줄줄이 가는 거죠. 가는데 일단 박영수부터 잡아놓고 갈 겁니다. 그거는 이제 꼬리가 되는데, 마이너한 부분이 되는데, 박영수의 도덕성, 이런 사람을 특검을 몇 개 놨으니 그 특검이 온전하게 수사니 뭐니 했겠습니까? 마구잡이로 꾸며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의 의장이던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8억 원은 받았고, 2014년 11월에서 12월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의심하고 있었는데 드러난 거죠. 자금 사용처를 캐다가 돈을 받은 변호사 최소 4명의 변호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4명은 부른 것 같아요. 변호사들 4명은
나머지 6명 안 부르겠습니까?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판사가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텐데 1차 그 구속영장 청구 때 판사가 풀어줘 버렸잖아요. 이번에도 풀어줄 수가 있을까? 이번엔 못할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니 이런 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풀어주냐? 검찰은 그런 나무기도 이 변호사란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기가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으로 특검보를 지냈던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서 3, 4회 총 3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선거 캠프 사무실, 법무부인 강남 사무실 이런 데 가서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무까지는 진술 나왔고 돈 받은 변호사도 진술이 나왔는데 변호사한테는 몇 명 나왔다? 4명 나왔다. 그럼 1,000만 원씩 줬으니까 4천만 원 나왔다. 3억 원이 쇼핑백에서 전달됐는데 그래서 배달사고가 터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한테 돈을 뿌렸다는 것 자체가 선거를 돈으로 했다는 자체가 검권 선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구속돼야 됩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분양업자 이기성을 통해서 나무기가 박영수 변협회장 선거자금을 댔는데